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끝났다라고 본 거죠. 폭망이죠 뭐.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 폭망.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제 뽑은 것은 네, 이 제이노믹스가 노믹스 자체가 이게 경제 얘기 아닙니까? 네. 그죠? 아니, 이제 오늘 네. 어제 김광두 네,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사표를 냈어요. 네. 자, 이 양반이 계속 비판적이었죠. 네. 비판적이었던 그런 이제 제이노믹스. 근데 제이노믹스의 설계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설계자는 아니에요. 설계자는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정권 입장을 본다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제 경제 참모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판을 계속 해왔어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 그러다 이번에 사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 상징성이 뭔가 때문에 이제 제가 제이노믹스 끝났다라고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마디만 짧게 네, 할게요.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김광두 이분이 그때 이제 이인재 의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김광두 의원하고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문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김광두 의원만 하면은 그 캠프가 망하고 경제가 폭망한다고 이러면서 박근혜도 봐요. 그래서 문재인도 망할 거예요. 이제 이랬는데 정말 예측이 100% 들어맞았죠. 누나는 정말 세, 워딩이. 아니 왜냐면 54조를 일자리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1년이 56조 55조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1조씩 뿌린 거예요. 그런데 실업률을 이렇게 보면은요. 올해 실업률이 120만이고요. 실업수당만 5조 7천억 원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차라리 그냥 다 나눠줬으면 될 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예 나눠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폭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해요? 아니 그러니까 난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그냥 그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지 난 지지하진 않아. 그럼 저 한 번도 지지해 본 적 없고 자 소득 위주의 경제 정책은 경제 기본에서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비가 그건 이미 옛날 박지원이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소비를 통해서 투자가 일어난다고 이미 가르쳐 줬는데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이상하게 소득으로 가면 안 돼. 자, 이렇게 외웁시다. 소비가 늘어야 투자가 늘고요. 투자가 늘어야 소득이 생깁니다. 고용이 늘고 바로 소득으로. 이렇게 이게 경제학에서 배우면 이렇게 4개로 배우거든요. 딱 이렇게 돌거든요. 자기 영문과 나왔다고 그러는데 경제학과 나왔다고. 네, 경제학도 공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소득을 맨 앞으로 빼버린 거예요. 소득을 주면 소비가 늘 것이라고. 예,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칙상 다 실패한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했고 다 했던 제도인데 이 실패한 제도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폭망이죠. 소비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면 모든 규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진짜 설명 잘하네요. 네. 네, 쉽게 해야죠. 소비, 투자,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소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4명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꼭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위주의 경제 정책은 이미 기본 출발부터 잘못된 경제 정책이고 여기서는 실패가 눈앞에 뻔하고 이게 아마 극에 달할 거는 내년 한 4, 5월 되면 아마 극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4월이요? 네. 벌써 지금도 힘들죠. 지금도 힘들죠. 아니 내년 4월이 그게 다 간다 이야기 뭐 내년 4월일 수도 있고 내년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 시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광두 부의장, 전 부의장이죠. 이제 전 부의장이 사실 유턴하라고 계속 경고를 사인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어느 제가 알고 있는 단체 세미나장에 갔다가 옆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길래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보니까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들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모였던 분들인데 그 자료를 제가 한 2페이지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이 정부 사람들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수탈 구조에 빠져 있다. 국민들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멕시코 수준의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그거 아니에요.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그 구조, 그러니까는 우리 뭐랄까요? 소득 구조가 차이가 좁은 것은 독일 다음에 우리입니다. 자꾸 유럽의 조그만 나라 500만짜리, 300만짜리 국가 비교하면 우리가 갭이 크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자꾸 이제 그런 식의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재벌들 비난하는데 국민들 수탈하는 두목 이재용을 필두로 한 이들을 전부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게
세미나장에서 나온 무슨 뭐 이런 방송, 유튜브 방송도 세미나장에서 나온 발제문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가 있구나. 그것도 경제학자님들이. 그래서. 진짜 무섭다. 네, 난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대자보예요, 대자보. 근데 조국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래서, 했었어요. 근데 이 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하는구나. 그럴 때 지금 재벌들하고 기업인들 죄인들을 거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게 아닌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숙희님 말씀대로 동네 상가가 거의 문 닫고 있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미숙아라고 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인큐베이터에 미숙아를 넣어야 된다고 했고, 미숙아는 유시민이, 그 다음에 자폐아도 제가 했다고 그러는데, 자폐아는 황교익이 다 그 친구들이 한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아, 황교익 씨가 한 거예요? 황교익 씨가. 혼밥을 먹으면 자폐아라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럼 혼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건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 먹고 있다 이겁니다. 네. 자, 근데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주제를 정리를 해 나가면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옆에 있던 측근 참모가 사표 던지고 나갔습니다. 자, 이건 경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 답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들만 더 주로가 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더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김광두 부위원장이 그만뒀잖아. 이제 시작됐다. 이제 원래 탑이 어떤 정치인이나 무너질 때는 시작한데, 아마 문재인 정부는 이걸 유턴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끝까지 안 할 수도 있다. 난 그렇게 끝까지 안 하고 못하죠. 원래 좌파나 진보 좌파 쪽은 항상 끝까지 가거든요. 틀려도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도 끝까지 가기 때문에. 간다. 자, 결론은 제노믹스 끝났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다. 그게 뭐 이렇게 디제스터 재앙이라는 게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